한 해 5월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입시 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학년도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입시를 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2 학생들을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의 방침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는 그해 5월이 되면 내년 입시를 우리는 어떻게 치르겠습니다라는 입시 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 계획안을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바뀌었나 이걸 아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그 각각의 학생부나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나 실기를 남은 고3 때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 실제 입시 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가장 이슈화됐던 게 바로 서울대죠. 서울대는 올해가 수시 모집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합니다. 한데 이게 단순히 수시냐 정시냐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는 수시 모집 1단계에서 실기 100%로 선발을 하지만 내년에 정시 모집으로 옮겨가면서는 1단계에서 실기가 아닌 수능 성적 100%로 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서울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100대 1의 경쟁률은 저 때는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내년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모집에서 일단 디자인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실기시험을 쳐서 선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비실기로 전부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학부에서 쓰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을 모든 학과 순수 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대신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했던 디자인학부 40명 중에 절반 정도를 정시 모집 선발로 돌려요.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실기시험 그리고 수능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이때도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 플러스 그다음에 실기 성적을 가지고 반영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서울대랑 똑같이 1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커트를 합니다. 1단계 통과자를 수능 성적만 가지고 커트를 한 다음에 실기고사로 2단계로 넘어가는 형태로 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인데요. 서울시립대는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서울대랑 반대 개념이 되었어요. 서울시립대는 지금 작년부터 수시 모집을 신설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시 모집 자체를 폐지하고 전체 정원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울시립대는 수시 모집의 최상위권 대학의 일부에 속하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내년에 조금 굿뉴스가 생겼어요. 그 굿뉴스가 뭐냐면 일단 군이 이동한 건 두 번째고요. 영상영화 전공. 지금 올해까지는 영상영화 전공이 가군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학과가 나군에서 선발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영상영화학과도 나군으로 옮겨갑니다. 대신에 뭐가 좋은 굿뉴스냐면 지금은 영상영화학과에서 기초디자인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스토리보드라는 실기고사 유형으로 15명을 따로 선발하는데 내년에는 스토리보드라는 실기 과목이 폐지가 돼요. 그 친구들을 기초디자인으로 선발을 합니다. 즉 기초디자인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명이 더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건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내년에 대체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일단 한양대는 특기자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기존의 전형을 다 폐지합니다. 다 폐지하고 수시 모집에서 실기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부를 가지고 내신을 가지고 1단계 선발한 이후에 실기시험을 보는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가 바뀌었냐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정시 모집으로 옮겨왔는데 그중에서도 가군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학교가 국민대, 이화여대입니다. 자, 국민대와 이화여대를 준비하려고 했던 학생이 갑자기 서울대가 가군에 등장을 하니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모든 학생이 서울대를 선택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중에 성적 상위권자는 국민대를 써볼까?
서울대를 써볼까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내년 입시에서는 국민대 상위권 학과인 예를 들어서 공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영상 디자인, 자동차 운송 이런 학과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자들이 서울대로 조금 빠져나가면서 경쟁이 조금 수월해지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즉 기존에 있던 가군 상위권 대학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에서 역시 전형별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바뀌는 영역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앞전에도 이제 2020학년도 수시에서 본 내용하고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보셨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실기 다단계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가 지금 정시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죠.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에 수시 모집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15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 또한 기존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했다가 최근 한 5, 6년 동안 선발을 안 했어요. 근데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부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시 모집 군별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지금 군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실기라고 해서 실기 반영 비율을 써놨어요. 즉 실기 반영 비율 0이라는 건 비실기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군의 대표적인 비실기 대학부터 실기 100% 대학까지 쭉 열거를 해놨고 이 중에 마찬가지 바뀐 거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학교입니다. 즉 서울대가 정시 모집에서 새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실기 40%를 반영하는 형태로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 낙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국대가 영상디자인과까지 합쳐서 전부 다 낙원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세종대가 지금까지는 기초 디자인을 보질 않습니다. 기초 디자인을 보질 않는데 내년부터 기초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보기 때문에 세종대 패션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경된 사항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걸 토대로 연간 어떻게 우리가 1년을 꾸려 나가야 되느냐라는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미술학원에서는 학교랑 똑같이 한 학기의 시작 스타트를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3월, 6월, 9월은 모의고사가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특정한 지역만 치른다거나 참가하는 학교가 제한적이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이 학생의 내신 그리고 실기 그리고 비교과 등등을 판독해서 컨설팅을 개개인별로 각 반 담임쌤들이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실기권에서는 개념 수업이라는 걸 학기 초반에 충분히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조형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학기 초반에 한다면 이제 학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시대학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요 대학 실기대회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수시 전형 기간이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 수시에 관련된 학교들을 준비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끝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정시 모집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미대 입시의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대 입시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짤 거냐. 아까 이제 잠깐 수시 모집 때 얘기를 드렸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첫 번째 내 내신과 비교과가 어떠냐.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실기 능력이 어떠냐. 그리고 세 번째가 수능이라면 정시 모집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가 수능 성적이에요. 내 수능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는 내신이 필요 없고 수능 성적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판독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실기 유형이에요. 내가 실기 유형을 어느 쪽을 더 잘하는지를 판독을 해야 됩니다. 가령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소묘를 더 잘하느냐, 내가 채색을 더 잘하느냐, 내가 문제풀이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느냐, 내가 패턴화에 좀 더 암기형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같이 결부되는 게 그럼 그거
것에 대비해서 내 실기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독을 하는 사례를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내신이겠죠. 내신 2등급 이내이고 비교과도 좋은 학생, 그리고 수능도 좋고 실기도 잘한다,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은 자, 수시 때는 이런 학교, 정시 때는 이런 학교를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미네이트된 학교들을 쭉 열거해서 보시면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상위권 미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상위권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 준비할 게 가장 많습니다. 실기도 실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요, 비교과 활동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접 준비, 서류 준비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실기를 여러 개를 하게 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고 상위권 대학인 기초수양 관련된 학교만을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내신이 3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에요. 그런 친구라면 일반적으로 비교과 활동이 우수해서 중위권, 중상위권 학교를 가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수시 모집에서는 한예종 정도만을 내년에는 준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정시 모집에 오히려 이런 상위권 학교를 생각해서 노리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내신보다 수능이 더 좋은 경우에 상위권 학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앞에 보셨던 학생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내신도 수능도 3등급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거의 중상위권 학교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입시가. 그래서 보시면 서울과기대부터 시작해서 한예종까지를 수시에서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정시에서는 이제 높게는 국민대, 낮게는 한양대, 중앙대까지 조금 더 폭넓게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실기에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 수양도 해야 되고 기초 디자인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 중에 하나만을 할게요 라고 상담해서 결정하는 거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내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 때문에 실기를 둘 다 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 다음은 4등급대 아이들,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4등급대 아이들이라면 대부분 중위권 대학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요 여대와 그다음 중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수시나 정시 때 쓰는 학교들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보편적이고, 이때부터의 친구들은 기초 소양 관련된 실기는 아예 준비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초 디자인하는 단일 실기 종목에서 충분히 집중해서 실기를 갈고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에요.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4, 5, 6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체 100명 중에 54명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게 문제는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많다는 건 경쟁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쟁률이 굉장히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성적대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실기에서 치열한 범주 안에 있어요. 즉 보편적으로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이 보통 10몇 대 1입니다. 이 10몇 대 1을 뚫으려면 수시도 아닌데 정시에 10몇 대 1을 해요. 이러려면 실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5등급인데 뭐 4.5등급 정도로 올렸다, 성적을 올렸다, 학교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쓰는 학교는 이 학교들이에요. 그러려면 이 친구들은 성적 1, 2점을 받아가지고 입시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기를 조금 더 잘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성적 관리보다는 역시 실기 관리를 통해서 본인의 합격 확률을 높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은 그렇다면 입시 전략에서 학생들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세 파트를 나눠가지고 학생부 그리고 수능 실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볼 텐데요. 과연 904만 준비해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흔히 많이 받는데,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일부 학교, 일부 학과만 내신에서 수학이 필수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수학이 필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특수한 학교, 예를 들어서 가천대다 패션, 한성대 패션, 중앙대 뭐 실내 패션 이런 걸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수학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 중에 나의 목적 대학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당연히 수학을 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내가 기존에 이미 수학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수학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 내가 현재 수학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굳이 시간 투자를 해서 수학에 시간 투자를 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등급별로 내신 성적을 산출한 점수예요. 대표적으로 정시 모집에서 상위권 대학 중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국민대는 1등급한테 100점 만점을 주는데 9등급한테 70점 기본 점수를 제공합니다. 즉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는 사실상 내신이 거의 필요가 없는 셈이 돼요. 그래서 내신 관리는 국어, 영어, 사회만을 가지고 준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내신 등급별로 수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을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2등급 때는 이런 학교를 준비하시는 게 맞고 3등급 때, 4등급 때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자, 비실기 전형하고 관련된 학교들은 전부 다 3등급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등급 이내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 친구들은 내신 관리 3학년 때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해서 그 장점을 활용을 해야 돼요. 단 내 현재 내신이 평균 내신이 3등급보다 낮다면 이 친구들은 내신을 관리해봐야 3학년 때 올 1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평균 내신이 많이 올라가봐야 0.5등급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과감하게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신 관리를 할 때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쌤 저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언제부터 실기를 빠질까요? 여러분만 공부해본 거 아니죠? 쌤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내신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매일매일 합니까? 아니죠. 벼락치기 하십니다. 그래서 2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를 평균치로 잡습니다. 단 뭐 필요에 의해서 선생님 저는 과목이 너무 많아서 한다면 뭐 갑반 담임쌤하고 조율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2주면 충분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선생님 저는 내신 관리하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한 판단을 하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건 내가 남은 학기, 예를 들어서 이제 3학년이 처음 되면 내 내신이 얼마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표는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국어가 몇 시간이 들었고 수학이 몇 시간 들었고 영어가 몇 시간이 들었고 이수 단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시간에 이 내신을 다 1등급으로 받았을 때 최종 내신 값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최종 1등급이라고 넣어봤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이 채 안 돼.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무모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비교과 활동 내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교과를 쓰실 때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부류로 학교를 나누는데 미활보라고 표현하는 미술활동 보고서와 유사한 활동보고서, 이 두 개의 서류가 굉장히 유사한데 이화여대랑 홍익대는 서류가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항목이 전혀 다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데 이 홍대를 비롯한 이화여대는 교과활동이라는 게 따로 있고 비교과활동 그리고 종합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쓸 활동들을 채워나가야겠죠. 근데 교과활동이라는 건 우리 수업 시간, 정해진 정규 수업 시간, 미술 시간, 이 시간에 일어났던 거를 기록하는 게 바로 교과 활동입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홍대에서는 총 9개 항목으로 비교과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유형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쓰게 되어 있고요. 종합난은 지원 동기 위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류들은 생각보다 조금 준비할 게 많은데 단순히 서류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류에 들어갈 활동을 정립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3이 되면 이 활동 정립을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고3들은 안 끼워줘요. 1, 2학년들만 미술활동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3학년들은 거의 이 활동을 하는데 거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홍대나 이화여대 보고서를 준비할 친구들은 벌써 2학년 정도 돼서 학교 컨설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대표적으로 자소서를 제출하는 서울대 국민대의 자소서는 크게 3개 항목이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자소서의 질문이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대교협회에 있는 여러 항목 중에서 니네가 쓰고 싶은 걸 골라서 써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한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서는 자기주도성에 의한 학습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공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한테 의미 있는 활동 3가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친구의 사회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협력, 나눔, 배려, 갈등 관리에 관련된 사례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번은 대학별로 자체 항목. 이 4번 항목만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영향을 끼친 세 권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요. 독서 항목입니다.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 동기와 앞으로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양보다는 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출결 점수인데요. 출결 점수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결 점수가 총 입시 전형 1000점 만점에 출결 점수에 해당되는 건 20점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이 20점은 결과적으로 보는 학교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기준 자체가 무단결석을 몇 번을 했냐예요. 3번 이상을 하게 되면 감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판독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면, 보편적으로 학기 중에는 무단결석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정시 준비를 하면서는 무단결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되도록이면 무단결석은 하지 말아라요.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뭐 병결로 돌리든지 다른 걸로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되, 되도록이면 무단결석은 받지는 말아라. 그게 나중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은 수능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학 반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희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년도 입시에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교인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내년에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데, 문제는 국어랑 탐구를 각각 50%를 반영하고 수학은 감점제를 도입해요. 그래서 수학은 4등급부터 감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점의 편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식입니다.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 국민대 그리고 뭐 서울과기대라든지 건대가 전부 다 비식에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나머지 실기 전형에서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수학은 평상시에 잘하는 친구만 유지를 하면 되겠고, 내년 입시에서도 수학의 비중도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도에 따라서 국어, 탐구, 영어를 비중도에 맞춰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능 성적별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의 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2등급 정도가 되면 이런 정도의 학교를 지원하는 게 보편적이고, 그 등급별로 6등급까지 이런 경우에 보편적으로 이런 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예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시에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상대평가, 절대평가에 대한 비교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학하고 내년 입시부터 수학도 절대평가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상대평가는 비율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1등급은 총 인원수의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이 4%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문제 출제 위원들이 불려가죠. 너네 난이도 똑바로 조절해. 하지만 절대평가는 좀 다릅니다. 절대평가는 문제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터웠던 상대평가에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던 4, 5, 6등급에 해당되는 저 정도의 인원이 절대평가를 할 때는 1, 2, 3등급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상대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수월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절대평가의 성적을 크게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서울대처럼 감점제를 도입한다든지, 현재 학교들처럼 영어를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게 수학, 영어보다는 국어, 탐구에 포커싱을 맞추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369 컨설팅을 하는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판독할 때 그냥 단순히 공부 잘했어? 미술 그림 잘 그렸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내신을 학교별로 반영하는 산출 방법이 다르고 수능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 성적 또한 매달 보는 그 연합평가 실기 성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학교를 칠 수 있고 저런 학교를 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판별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기 전략입니다. 실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과목입니다.
여러 과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여러 군데로 쪼개지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디를 해야 되는지 기소를 해야 되는지 일단 과목부터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기초 소양 유형 평가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판별 기준은 내 수능 모의고사가 3등급 이내다, 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기초 소양 평가를 준비를 하게 되고요.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대부분 기초 디자인 유형의 실기고사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연강 계획입니다. 연강 계획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수시와 정시인데요. 수시를 집중적으로 쓰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실기 시수를 조금 늘려요. 그리고 주중에 수업을 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더 낫습니다. 한데 정시에 목적 대학이 많은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성적 관리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 위주의 수업에 타임 수는 4타임에서 5타임 정도로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소양이든 기초 디자인이든 학교의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실기 과목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화여대를 준비하려면 국민대랑 고대랑 서울대를 묶어서 준비,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체계화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초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초 디자인 명칭을 쓰고 있지만 건국대가 시험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동덕여대가 질문을 하는 방식이 다르고 한양대가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핑 수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리고 서류 관리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는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기 위한 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서류 관리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이전에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이 친구가 어떤 활동들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판독을 받으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토대로 그 내용들을 다 되도록이면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학생부에다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학생부,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 활동을 했는데 이때 내용이 누락이 돼 있다라고 치면 담임쌤한테 요청을 해서 활동에 대한 컨설팅과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면접은 크게 특정적인 학교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전공적합도라든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묻는 홍대 유형의 면접이 있고, 그다음 보편적으로 인성이라든지 종합적인 걸 평가하는 서울대 관련된 면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시로 들어오는 건 국민대 건데요. 홍대 면접은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두 문제가 미리 출제가 됩니다. 학생이 면접 들어가기 전에 면접 준비 시간이 24분이 주어지고 그 24분 안에 두 문제를 풀고 들어가야 돼요. 한 문제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를 판독하는 거예요. 저거의 조형적인 거를 끄집어내서 왜 저런지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떠한 그 조건을 주고 본인이 직접 드로잉하게 합니다. 즉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준비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 홍대 면접은 평상시 미술을 하지 않은 친구라면 결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대 같은 면접은 지금 형태에서 기존에 똑같은 문제가 주어져요. 동일한 문제가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역시 같이 주고 그거를 토대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한데 서울대 면접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요. 학생의 작품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학생의 비극 활동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학생의 목표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대학 실기대회 일정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기대회를 꼭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걸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대, 건대, 한양대, 동덕 정도의 실기대회를 열거를 해드렸는데, 자, 기간은 보통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기를 왜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실전 경험입니다. 평상시 집에서 있을 때와 집 밖으로 나가서 내가 굉장히 생소한 낯선 환경에서 있을 때는 사람의 긴장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긴장을 조금 더 무디게 만들려면 실전 경험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기대회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대회 열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올해 문제 유형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건데 애들이 잘 푸는가? 이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즉 문제의 유형을, 그 학교의 그 해의 문제 유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끝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 당부 멘트로 하고 싶은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각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의 발이에요.
모양이 어떠세요? 굉장히 조금 숭악하죠, 그렇죠? 예쁘진 않죠. 자, 이 발들의 주인공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상화 선수, 두 번째가 강수진 발레리나, 그리고 박지성,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김연아 선수죠. 이 친구들이 실제 발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반복 훈련 때문입니다. 입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지구력이에요. 물론 힘들죠. 지겹고 똑같은 거 또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박지성이 하루에 축구공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래서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아이들의 지구력에 부모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지구력을 향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초 체력입니다. 내가 지금 뛰고 싶어요. 근데 제대로 걸을 근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뛰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안 뛰어지죠.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실기를 하는데 앉는다고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해요. 나 이만큼 했는데 실기가 빨리빨리 안 늘어.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기초 체력이 부족한 거야. 그 기초 체력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갑자기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단계 올라가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역시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도움을